현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무기력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통계에 따르면 3명 중에 2명은 무기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는 살면서 무기력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고, 때로는 이런 무기력한 상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런 무기력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지금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기력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은 수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잠이 굉장히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잠이 굉장히 적어지는 불면증 상태가 된다거나 굉장히 우울감이 심하게 느껴지거나 무의미하거나 공허감이 느껴지거나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재미없고 의미 없게 느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른하고 피곤한 상태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정말 극심한 우울감이나 혹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느끼고 계시다면 이거는 번아웃이나 무기력증보다는 우울증에 가까우니까 빠른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에 의해서 내가 지금 현재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고 삶이 재미가 없고 허무하다 라고 느끼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기력을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틴 셀리그만이 연구한 실험에 의하면 무기력을 학습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의욕이 없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기력을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무의미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틴 셀리그만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A 집단, B 집단으로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개를 집어넣습니다. A 집단, A 상자에 들어간 개는 이런 구조물의 상자에 들어갔어요. 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개는 그 전기를 코를 이용해서 레버를 누르면 끌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상자였어요. B 상자에 들어간 개들은 마찬가지로 전기가 흐르는 상자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은 전기를 스스로 끌 수 있는 레버가 없었어요. A 상자에 있는 개가 레버를 코로 눌러가지고 전기가 멈추면 덩달아서 멈추는 구조였죠. A 상자에 있는 개들은 자기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B 상자에 있는 개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개들을 이제 꺼내가지고 같은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 상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쪽에선 전기가 흐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칸막이가 있었어요. 그 칸막이는 개가 살짝 점프를 하면 쉽게 넘을 수 있는 칸막이였고 그 칸막이를 넘으면 안전한 공간이 확보가 됐죠. A 상자에 있었던,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개들은 전기가 흐르자 칸막이를 넘어서 안전한 장소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B 상자에 있던 개들은 전기가 흐르자 피하지 못하고 꼬리를 말고 구석에 전기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움츠려들고만 있었죠. B상자에 있던 개들이 이렇게 전기에 대한 고통을 피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무기력을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오히려 긴 시간 무기력을 학습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리고 나에 의해서 무기력이 학습됐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내가 보이지 않는 내 발의 족쇄에 여러 가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력이라는 그런 족쇄가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끝났어. 어차피 그럼 난 이런 무기력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된 것은 다른 학습을 통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이런 무기력을 학습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학습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다른 학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그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지금 삶에서, 오늘 하루에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이불을 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누군가 말씀하셨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침대 그거 개는 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뭔 인생의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되는 이유는 아주 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거 말고요. 가장 쉬운 것부터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 둘 만들어서 오늘 자기 전에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거를 기록해 봅시다. 감사일기를 써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일기가 아니라 통제일기를 써봅시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라는 경험을 생각하는 건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양수인간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써놓은 내용인데 이거는 좀 종이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A4 용지 몇 장을 꺼내주세요. A4 용지를 꺼내셨으면 한 장에다가 이렇게 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하고 싶었던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머스트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좋아하는 like, want의 일을 써보자는 거예요. 쭉 다 적어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수영하기, 노래하기, 영어 잘하기 이런 어떤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쭉 적어보도록 해보세요. 다 적으셨으면 다른 A4 용지를 꺼내셔가지고 가로줄을 긋고 그 위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아래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방금 쓰신 것을 나눠보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새 A4 용지를 꺼내셔서 세로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눠볼게요. 여기서 통제할 수 있다와 없다의 차이는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유의미한 확률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이 됩니다. 로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써도 그 확률이 변하지 않겠죠. 다만 시험 공부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하면 그 결과에 확률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통제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지금 가로줄과 세로줄을 그은 것을 합쳐보세요. 그럼 총 4가지 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제할 수 없었던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제할 수 있었던 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통제할 수 있었던 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통제할 수 있었던 거, 이렇게 4가지 면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실 거는 2가지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거. 이 2가지 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통제할 수 있었던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마음의 공간이 그 넓은 땅이라고 가정해보면 그 땅은 마치 노른자 서울의 중심지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하고 같아요. 이 지역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재개발 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린벨트였던 거예요. 이곳에 무언가 건축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서 성취하는 경험을 하고 그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를 통해서 나의 관점을 바꾸는 작업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아마 하기 어렵다고 느껴지고 좋은 말이지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내 인생,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 10% 그리고 내 월급의 10%를 이 일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삶의 의미와 성장 경험, 그거는 그냥
그냥 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얻게 되는 성취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취를 하고 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계관이 깨질 거예요. 달걀이 깨지고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깨지면서 여러분은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날 것이고 관점은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삶의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통제할 수 없었던 것, 그 부분은 하시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만큼 무의미한 노력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고 계셨다면 배제를 하고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설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자 엘렌 랭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삶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경험은 사람을 무기력에 빠뜨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실제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실험에서 무기력에 빠진 개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행동을 하지 않았고,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무기력에 빠지는 악순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못할 것이고, 통제하지 못하면 더 큰 무기력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경험을 억지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못한다고 생각한,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내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꼭 통제할 수 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 통제할 수 있음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